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지난 2014년 4월 16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다른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어제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그래서 어제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7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시간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말로도 해명을 했고 탄핵 국면 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화면 그림과 함께 이렇게 표를 제시를 했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저 길게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10시에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4월 16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서면 보고를 받았다. 예. 그다음에 10시 15분에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지시를 했다. 그래서 10시 22분에 두 번째 전화를 했고 30분에는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지시했다. 자, 저걸 요약을 하면은요. 17분, 10시 17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를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시 17분은 저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17분이 마지막으로 단원고 학생이 부모에게 카톡을 보냈던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배가 17분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분부터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17분 이전에, 그러니까 17분 이전인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 첫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청와대 hom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었습니다. 2016년 11월 19일로 기억을 합니다. 오후 일정도 나와 있죠? 오후 그렇습니다. 일정도 한번 보면은. 네, 오후 일정을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의 대통령이 3시쯤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 지시를 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5시 15분에 종대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학생들이 다 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녁 10시 9분까지 끊임없이 2, 30분 간격으로 서면 보고를 11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세월호가 청와대가 밝힌 세월호 7시간은 저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밝혔던 내용은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내렸다. 전원 구조하라고 그렇습니다. 지시를 내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촛불 집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대선이 있고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직접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지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까? 청와대가 이제 주인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건들이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였냐면은 당시의 보고가 9시 30분에 한 것으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했으면서 왜 9시 30분으로 당겼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했다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어제 검찰 발표 결과를 보면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한 것이 아니고 10시에 했다는 거 그대로 그냥 보고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를
여러 가지로 했던 것 중에서 대통령의 훈령 중에서 청와대의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훈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아닌 것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훈령을.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64개 전 부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다 바꿔라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보고서 작성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오전 9시 반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7시간 의혹이 아니라 7시간 반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하나가 이거였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최종적인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른바 이 훈령을 인위적으로 나중에 조작을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난해 10월 발표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또는 7시간 반 의혹, 그동안의 행적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당시 저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듣기 전에 말이죠.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에 첫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첫 보고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아침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으시고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합니다. 10시에 첫 보고 10시 15분에 첫 지시. 분명히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전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시 17분 골든타임에 이전에 모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한 것처럼 분명히 지금까지는 박근혜 청와대가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 17분 이후에 그러니까 10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았고 22분 그러니까 이미 배가 다 침몰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22분이라고 나오죠. 저때 처음으로 전화로 지시를 해서 전원 구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을 보면은요. 김장수 안보실장이 당시에 대통령에게 이 급박한 상황을 보고를 하려고 전화를 2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이유인지 안 받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부를 보고서를 직접 들고 상황병에게 뛰어서 그러니까 관저까지 뛰어가는데 7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호관한테 주고 경호관이 또 다시 관저의 비서 김모 할머니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그 할머니도 직접 전달을 못하고 침실 앞에 탁자에다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서가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19분에서 20분 사이에 침실에 탁자 앞에 놓였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무지 안 되겠길래 안보실장이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너무 급한데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 빨리 가서 보고를 드려라.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이 이영선 행정관 차를 타고 가가지고 대통령 침실 앞에 가서 대통령님 지금 급하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좀 급히 하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나온 시간이 10시 20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더니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첫 전화를 연결한 것이 10시 22분. 아까 말씀한 대로 완전히 전복하기 것이 30분인데 그로부터 그 8분 전이죠. 그때 첫 전화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해경청장에게 30분에 또 다시 전화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미 다 상황 끝난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깨어있지도 않고 침실에 있었고 비서관이 가가지고 깨워서야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당시 침실, 관저 침실 밖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하고 불렀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뭐 그래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침실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전화를 처음으로 연결을 한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후 일정도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 네.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외부인은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그랬습니다. 했었죠. 네, 관저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안봉근 그리고 그 간호장교가 가글액을 전달해줬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진짜로 없었나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오후 2시 15분에 문제의 최순실 씨가 방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2시 15분에 와가지고 근데 조사 결과 저게 세월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도 자주 오는데 그날도 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서야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5명이 회의를 해서 최순실 씨가 아무래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야 이제 머리 만지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을 해서 5시 15분이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또 머리 만지는 분들은 불러서 머리를 만지고 나왔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성주, 정매주 그 자매가 직접 왔던 그거를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 빨리 오시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 결과 발표로 보면은 그동안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뭐 이른바 미래설이나 네. 뭐 시술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술했다거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구구한 억측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누구랑 만나는 미래설도 있었고 뭐 혹시 구술을 했다는 거 아니냐 또는 성형수술을 한 거 아니냐 별 얘기들이 다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실에서 10시 20분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서관이 가서 깨워서야 일어나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화면 잘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 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오른쪽에 붉은 글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10시, 그리고 최초 보고가 10시 22분. 그런데 말이죠. 네. 가만히 설명 듣다 보니까는 최초 보고를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 침실 앞에 있는 탁자가 먼저 보고를 받은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네, 예. 가까이 있었던 비서가 직접 침실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탁자에 놔뒀으니까 그걸 그때 안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봤으면은 지금 이렇게 큰 재난이 있는데 일어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했을 텐데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안봉근 비서관이 김장수 안보실장의 급한 전화를 받고 가서 깨워서야 대통령님 큰일 났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네. 조금 전에 임광기 위원이 설명해 드린 거를 다시 한번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CG로는 두 개의 판이어서 한 판으로 한번 몰아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네. 좋아요. 첫 보고 받고 지시하고 10시 반에 해경청장에다가 전화로 지시를 합니다.
해경청장의 전화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5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요. 그렇죠. A급 인사여서 아마 청와대 관저 바로 앞마당까지 아무런 검문 받지 않고 바로 온다면서요? A급 보안 손님이라고 그러면 그랬죠. 네. 이 3시간 15분 동안은 뭐 했는지 검찰도 못 밝히는 겁니까? 검찰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록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혹시 휴식을 취하거나 잔 건 아니냐 했는데 그건 전혀 밝힐 수는 없었고, 다만 한 가지. 대통령이 그때 고용복지 수석에게 어떤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면서 10분 동안 통화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그때도 잠들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무를 했던 것 같은 건 맞는데 그 사이에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거나 보고를 받았던 것들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중대본 방문하고 돌아와서 관저에 복귀하고 관저에 복귀한 이후에 밤에는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랬으면은 집무실로 갔어야 될 텐데 또 다시 관저로 갔어요. 그래서 관저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었는가는 모르는데 10시 반 정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안봉근 비서관의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보실에서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그런데 안봉근 비서관의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나오는 급박한 문서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지를 않고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늦게 한 번 이렇게 몰아가지고 온 것들을 대여섯 부씩 몰아가지고 그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급박하게 보고를 했고 지시를 하셨다. 이거는 안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집무실에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그러나 조사 결과 관저에는 전혀 집무실이 없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이 7시간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밝혀낼 수 있었던 큰 동력은 뭡니까?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 통행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입니까? 그동안에 행정관, 비서관, 경호관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말로는 잘 안 됐을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결국은 디지털 기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정확하게 남아있고 그걸 증거로 갖다 들이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데리고 왔거든요. 압구정동 가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량의 번호판이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한 것들이 그 시간대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2번 통과했던 거, 그리고 가가지고 집 근처에서 배가 고파서 이영선 행정관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김밥을 사 먹었던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걸 갖다 들이대니까 그걸 더 이상 거짓말할 수는 네. 없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주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했고요. 최순실 씨 역시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으나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는 변호인 통해서 검찰이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결국은 10시 17분 골든타임 이전이었냐 이후였냐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전이었다고 했고 이제 검찰 조사 결과는 이후에 보고도 받고 지시도 했다. 그러니까 참고로 10시 17분 카톡 내용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배가 거의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학생의 카톡은 배가 기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476명이 탄 세월호 이 가운데 29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면서 세월호와 관련한 방송사들의 뉴스 특보를 보는 사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어제 검찰 조사 결과 발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임광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